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자녀들에 대한 정신장애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그 제목은 품행장애입니다. 이 정신장애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면 품행장애로 나타나는데, 쉽게 말하면 품행장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대적 반항장애가 훨씬 더 심각한 반사회적인 모습을 띄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 말씀드린 적대적 반항장애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품행장애로 오게 되는데, 자, 이 품행장애는 어떤 거냐? 우선 행동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 발병 시기는 남자아이들이 좀 빠릅니다. 대충 사춘기가 시작되는 10세, 12세, 여자아이들은 14세에서 이제 16세 이렇게 돼서, 대체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중간쯤 3, 4학년 또는 5학년, 또 여자아이들은 중학교 1, 2학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아주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요. 또 학교 같은 데도 약자를 괴롭힙니다. 약한 학생을 괴롭혀서 우리가 학교 폭력의 주범이다 했을 때는 이 품행장애라고 우리가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뺏고요. 또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약한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전부 남의 탓을 돌리고 바깥에 누구누구 탓이라고 변명을 한 것이 바로 심각합니다. 자, 이러한 품행 장애를 보면 주로 이 학생들이 결석이 작고요. 가정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또 어린 나이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게 됩니다. 때로는 본드와 같은 약물 중독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주 증상으로 말씀드리는 것 한 서너 가지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단순히 행동이 문제가 있다, 문제하다 이렇게보다는 이게 정신장애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빨리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데, 참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적대적 반항장애도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상담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실에서 심리치료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학교와 가정과 사회, 이 세 가지 축에서 같이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료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날 품행장애를 치료하는 이러한 견해들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중체계 이론으로서 브롬펜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의 생태학적인 치료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그건 바로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좀 없애보자, 감소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학생들의 행동, 이런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면 첫째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공격적인 행동이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그냥 발길을 차서 죽인다든지, 지나가는 행인들을 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약물 중독이나 음주 흡연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같이 동시에 드러나고, 이것이 12달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일단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역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서 아무래도 열악한 가정 환경이 여기에 속하겠죠. 제가 열악하다라고 하는 건 또 가난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폭력적인 가정이라든가, 또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약물 중독에 취약한 이런 가정이라면 이 자녀들은 그대로 그것을 학습을 하고 모방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관심과 애착이 없어서 그냥 방임을 한다든지 무관심을 한다든지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행동을 잘못할 때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폭력적인 이런 태도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반사회적인 품행장애로 나타나서 참 이걸 고치기가 여간 까다롭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 품행장애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형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거든요. 특히 지나가는 어른들을 해친다든지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공격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서 또 품행장애로 나타나는 게 우리 중학생들이 학교나 또 어떤 공공건물을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이 방화를 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서 도무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바로 이 품행장애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늘 이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정신문제 전문가라든가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라든가 또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품행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인격적인 결함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것이 있잖아요. 힘든 상황, 약간 몸이 괴로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참지 못하고 충동적인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하지 않고 사기라든가 절도라든가 집단 폭행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그 마음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외롭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열악한 이 교육적 환경이 바로 이들의 품행 장애를 부추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또 우리 학교가 또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돌봐야 될 그런 정신장애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사회가 불안하거나 가정이 불안하거나 학교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정신과에서도 아마 약물 치료를 조금씩은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이나 정신과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빠르게 치료에 착수하는 것이 심각한 반사회적 정신장애로 빠져들지 않는 그런 예방적 차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품행장애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